네, 투자 상위 1%는 지금 코너입니다. 오늘 시장이 또 좋은 만큼 고수들은 어떤 종목 또 발굴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인시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래도 좀 기분 좋은 날입니다. 뭐 천스닥 돌파를 했고요. 대표님이 꾸준하게 말씀해주신 제약바이오, 2차 전지도 오늘 함께 좀 달려주고 있어요. 오늘은 좀 괜찮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챙겨봤거나 네. 제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돈의 흐름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쪽 자금이 코스닥 쪽으로 들어오기 위한 조건들이 있다. 뭐 이런 네. 거 하면서 아마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 금요일 전까지 코스닥 지수가 980포인트 위로 올라가게 네. 되면,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금요일 날 반드시 반등을 해야 되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디를 탈환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 제가 맞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다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로 오후장부터 알테오젠 올라가서 거기다 탈환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제가 말한 985포인트 위로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월요일 시장은 어떻게 된다?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될 수 있다. 코스피 쪽 자금. 코스피는 좀 횡보하거나 지지부진 흐짐을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자금이 코스닥 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뉴스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뉴스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움직일 수 있는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네. 아마 지금 코스피 5천 돼서 와 대단하다, 5천을 탈환했다. 지금은 다시 좀 내려갔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내 계좌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라고 느끼는 거는 코스피 5천 찍었을 때가 아닐 거예요. 코스닥 쪽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 약간 지금 썸통 트이고 있을 거거든요. 네. 즉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코스피가 여기서 5천 안 넘어가도 돼요. 코스피 여기서 4,500까지 눌려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코스닥이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면서 이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따라잡아야 되나? 아니면은 지금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으로 가야 되나? 네. 그냥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지금 시장에 이제 참여를 할 때 어디까지 올라갔다 시장이 빠질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갈 겁니다. 코스닥은 1100을 절대 못 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네. 대신에 딱 지지선을 잡는 거죠. 여기를 이탈하면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빠질 걸 생각해서 분할 매수해야겠다. 이런 전략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방송 보면은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떨어지면 하락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네. 어디 포인트까지 기다렸다 잡아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그게 진짜 어렵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면 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4,850포인트를 이탈하면, 만약에 이탈하게 됐을 때는 1차적으로는 4,700 정도 선까지 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미증시의 영향에 따라서는 이거 좀 아픈데? 라고 느끼면 4,500, 진짜 심하게 두드러 맞으면 4,300까지도 열어둬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말도 안 돼, 이렇게나 많이 빠진다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빠져도 다시 고점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 조정이라는 건데, 문제는 단순한 조정인데 최근에 상승폭이 좀 컸기 때문에 단순한 조정인 걸 알아도 이 낙폭이 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매매를 참여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지금 시점에 들어갔을 때 4,700선까지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눌린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여기서 한 번 사고, 그래 4,850 이탈해? 그러면 여기서든 일단은 매수 버튼에 손 떼고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700선에서 재매수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라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천스닥 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날 미증시 이슈들이 좀 많이 몰려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침에 딱 코스닥을 봤는데 코스닥이 970포인트, 980포인트야. 이번 주 목요일 아침에. 그러면 그냥 쭉 끌고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것보다 아래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은 930포인트 정도까지 눌렸다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어디서 내가 더 사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닥 지금 3% 이상, 1분 이상 지속이 됐기 때문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물론 제약바이오 2차 전지가 좀 달려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지지선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전략까지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코스닥이 잘 달려주는 시장에서 고수들은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을까요? 지금 담고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순매수 상위에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신규 상장주 리브스메드 포착이 되고 있고요. 기아도 올라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의 급등 좀 비이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리브스메드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2위 실리콘투도 최근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 이수페타시스는 오늘장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올해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좀 본격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기대감 함께 나와주고 있는 종목
종목입니다. 반면에 4위의 현대차 그리고 6위에 올라와 있는 기아는 오늘장 약보합권 그려내주고 있고요. 5위의 SK하이닉스도 오늘 1%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긴장이 고조되면서 방산주가 주목을 받았었죠.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7위의 풍산은 이름을 올리고 있죠. 4%대 빨간 양봉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저희가 8위에 올라와 있는 하이브 보도록 할 텐데요. 항상 대표님께서 하이브는 뭐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도 있고 뭐 한중 관계 완화 이슈까지 있으니까 좀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주가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해준 그 내용들은 네, 그대로 뭐, 갑니다. 예. 그렇죠. 새로운 얘기들은 아니에요. 아니었죠. 그렇죠. 뭐 사실 중국하고 관계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 뭐 몰랐던 사람 있나요? 네. 그리고 엔터 4분기 실적 잘 나오는 거 뭐 다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었던 네.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 지금 시점에서 얘를 좀 주목해야 되고 엔터주 쪽도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코스닥 쪽에 또 메인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가 좀 혜성같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엔터라든가 엔터였죠. 컨텐츠 쪽이 또 코스닥에서 네.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 강세에도 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잘 나오고 BTS 컴백하는 이거 다들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환경과 잘 맞물린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제가 말했지만 네. 시장이 조정 온다라고 하면 뭘로 조정이 올까?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 침체 위험 이거 말고는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악재라고 부를 게 없거든요. 그럼 그런 악재를 가지고 그냥 시장을 잠깐 겁을 준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또 야 그러면 또 경기 침체 또 이 얘기야? 야 그럼 실적 관련주 뭐 있냐? 이렇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면은 실적 관련주 대표적인 게 화장품, 뭐 식품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 괜찮을 거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 이런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랑 실적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네. 엔터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 어차피 잘 가야 될 것 같은데 야 그럼 코스닥 잘 가려면 야 그래 엔터 쪽도 사실 코스닥의 메인 섹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시장이 눌린다라 그래도 엔터 쪽 4분기 실적 괜찮잖아. 약간 이런 심리 때문에 지금 엔터주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일단 제가 하이브를 여러분들한테 그 당시에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이 차트를 보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주봉 차트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종목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네. 그래도 하이브 같은 경우는 추세선 상단 라인 한 38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딱 그 정도 라인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위로 올라가냐 아니면 이 밑으로 내려가냐의 문제인데 아직까지 트렌드가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추세선 상단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더 간다. 그쪽으로 돈이 집중되는 경우가 보인다라고 했죠. 지금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는 추세선 상단 안착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브는 현 구간에서 손절가 잡고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다만 하이브 같은 경우가 이 안쪽으로 쪼로록 내려와서 만약에 37만 원을 깼다. 그렇다는 소리는 추세의 관점으로 다시 한 번 더 34만 원이나 이렇게 눌렸다가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37만 원 정도 손절가를 잡는 게 좋은 거고 만약에 내가 좀 더 지켜보고 들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39만 원 라인 이 정도 확실하게 안착하면 추세선 상단 확실하게 탄 거니까 그때 가서 따라 붙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거면 약간 손절가 잡고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좀 저는 약간 손절은 좀 부담스럽고 그냥 네. 대응하면서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SM이나 JIP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 포인트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손절보다는 대응 쪽으로 하실 수 있을 거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변동성은 좀 크기 때문에 손절가 잡고 가는 게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 항상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지금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왔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엔터주들 뭐 JYP나 SM도 눈여겨보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전략 만들어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시장에서 고수들이 팔고 있는 종목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네, 순매도 상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와 있고요. 제약바이오주가 3개나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상승세가 어마무시합니다. 메지온 그리고 올릭스가 무려 13% 넘는 초급등세 연출해 주고 있는 두 종목 올라와 있고요. 로봇주 안에서 주가 차별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인 종목들이 많은데요. 5위에 있는 로보티즈 무려 11%대 역시나 급등세 보여지고 있고요. 또 삼성이 6세대 HBM4를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반도체도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리노공업 주가 최고가 돌파했습니다. 무려 5%대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다만 주가는 힘이 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구리 가격도 여태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전선업계 또 한 번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울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8위에는 LS그룹도 오늘 4%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부진했던 2차 전지 관련 ETF도 수익률을 좀 휩쓸고 있다라고 하죠. 예스 스페셜티
도처케미컬 3%대 상승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제약바이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HLB 또 이슈가 나왔죠. 리보세라닙 요법에 그럼 미국 시판을 허가해달라라고 FDA에 좀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서 HLB도 주가 참 급등세가 나왔는데 윗꼬리를 좀 많이 달긴 했어요. 이거는 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아마 제약바이오 안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나는 때려 죽어도 HLB는 산다. 이러신 분들, 극단적인 분들도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약간 계속 이제 이 종목이 움직이는 건 네. 우리 FDA에 신청서 신청했다. 넣는다. 그럼 올라가고 이제 허가 받을 수 있어. 네. 올라가다가 아 미안해 좀 실패한 것 같아. 한번 폭락하고 네. 그러다가 다음번에 또 도전할게. 막 이러면서 이제 이걸 반복하니까 약간 주주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양치기 양치기 소년인데 소년이네요.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의 네. 좀 약간 딱지가 붙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병용요법을 써서 FDA에 신청을 네네. 하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항서제약이거든요. 근데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보세라님만 갖고 단독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네. 항서제약과랑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도 안 좋고 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승인해 주겠냐? 약간 이런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원래 사실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지금은 뭐 당연히 알테오젠 막 사람들이 네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원래 HLB 쪽이 막 이런 이슈 있으면 막 상한가 HLB 딱지 붙은 건 다 움직이고 맞아요. 막 지수 엄청 잘 따라가고 이랬잖아요. 네. 이제 그랬던 종목이기도 해서 사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계시는 지금 제 방에 계신 분들은 아마 HLB가 좀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쪽 같은 경우는 이것도 1월 달에 예정된 이슈였거든요. 네. 예정된 이슈였던 거고 다만 그 예정된 이슈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가 문제였던 건데 예정된 이슈가 나올 타이밍이 하필 또 코스닥이 움직일 타이밍이었잖아요. 그럼 코스닥이 움직일 타이밍이면 2차 전지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시장이 많이 주는 타이밍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네. 다만 애초에 이 뉴스를 기다렸던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일부를 매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보고 들어왔는데 이거 나왔잖아. 그럼 일단은 일부를 매도해서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윗갭자리 아직 완벽하게 못 메꿨어요. 66,000원 정도, 65,000원에서 66,000원 사이. 제가 주가 사이에 빈 공간 갭자리는 거진다 메꾼다라고 네. 했고요. 특히 HLB는 거의 무조건 메꾸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시기의 문제지. 그런 관점으로 치면 오늘 갭상승분 반납했고 지금 윗갭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HLB 같은 경우를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58,000원 정도 라인 오면 58,000원부터 해서 한 55,000원 정도까지 분할로 다시 접근할 것 같습니다. 241선 굉장히 힘들게 뚫어냈거든요. 지금 이 자리 뚫어내는데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걸렸어요. 이 쉽게 뚫어내기 힘든 자리를 겨우겨우 돌파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강한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HLB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현가부터 나는 그럼 아예 52,000원, 3,000원까지 나눠 잡겠다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랬을 때는 너무 아래로 크게 열어두고 접근하는 거니까 만약에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면 한 57,000원? 한 요 정도 아래로 57,000원부터 한 53,000원까지 분할로 잡으시고 241선 이탈했을 때는 손절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66,000원 정도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HLB 가격 전략까지 상세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뭐 FDA 이슈 그리고 코스닥이 함께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 탄력 받아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주가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저희 주간 순매수 종목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의 순매수 종목들은 네, 현대차 그리고 관련주들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도 제약바이오주가 3개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오늘 주가 좀 약보합권을 그리고 있죠. 이번 주에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실적은 뭐 연간 최대 달성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좀 많이 올랐기 때문인지 오늘은 약간의 숨고르기 들어가 주고 있고요. HL만도도 오늘은 2%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서킷을 3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PCB를 공급하는 주요 협력사죠. 오늘 삼성의 호재가 나오면서 함께 주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리아 서킷 무려 7%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4위에 삼양식품도 올라와 있습니다. 3조 클럽 진입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기대감 나오는 종목이고요. 또 제약바이오 세 종목 올라와 있죠. 앞서 말씀드린 리브스메드 그리고 ABL 바이오, G2G 바이오 올라와 있는데요. ABL 바이오가 무려 17%라는 강세 보여지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저희 항상 짚어드렸던 현대차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차 정말 주가가 고공행진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조금 주춤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뭐 건강한 조정이다. 그 상승 추세 자체는 깨지지 않았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현대차 좋아요. 그럼 지금 빠지는데 체스님 이거 기회로 생각해서 막 그러니까요.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돈이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돈은 유한한데 지금 그래도 돈이 막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무한하지 않은 자금이 이쪽 갔다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제가 말했지만 코스닥이 움직일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주춤하겠죠? 추춤하거나 쉬어가거나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체스님 지금 현대차를 사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면 현대차는 코스피의 대장격인 종목이잖아요. 만약에 코스피가 쉬어가요. 그럼 현대차라고 자기 혼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시 당장 내일부터 막 반등해갖고 미친 듯이 갈까요? 뭐 횡보할 수는 있겠죠. 그냥 오르락 내리락 뭐 3% 올랐다 3% 빠졌다가 이렇게 횡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내가 지금 현대차를 모아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은 네. 지금 시장을 준비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제가 바로 수익 보려면 현대차를 사야 돼요. 이게 아니라 네. 지금 코스피가 주춤하고 코스닥이 잘 가고 있으니 지금 만약에 내가 매매를 본다라고 하면 코스닥 쪽으로 구성을 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지금은 좀 재미없어도 저는 다음을 위한 준비예요라고 하신다면 현대차 지금 사셔도 상관없죠. 그런데 일단은 알아둬야 될 게 애초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컸어요. 물론 뭐 로봇에 대한 기대감,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로봇도 있다 현대차 이런 거지만 실질적으로 로봇이 언제 나올지는 뭐 모르죠. 당장 네. 전 지금 최근에 이 로봇의 랠리를 보면 뭐한 다음 달쯤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보면서 막 바로 그쵸. 다음 달부터 실적 잡혀서 막 올 2, 3분기 실적 엄청 잘 나오겠거나.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빨라 봐야 내후년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좀 끌어다 쓴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돈 잘 버는 회사고 탄탄한 회사기 때문에 뭐 밀린다고 해도 막 진짜 상승부 다 반납하거나 다시는 못 올라와요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다만 조금 눌려서 횡보 기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러한 기회비용을 크게 개의치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코스피 쪽에서 자금 좀 이탈하면서 눌리고 있을 때 나눠서 잡는 건 괜찮아요. 다만 그럴 땐 좀 소외받을 수는 있겠지. 아 그냥 코스닥 쪽 살 걸 그랬나? 할 수는 있겠지만 약간 투자 성향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급격한 상승의 절반 정도까지는 조정을 준다라고 매번 말을 하죠. 네. 그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밀리면 43만 원 정도 선까지도 눌렸다 올 수 있고 여기까지 눌려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미쳤다 여기까지 너무 많이 눌렸다고? 눌려. 야 이거 너무 많이 눌리는 네. 거 아니에요? 20만 원이 더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서 요만큼 눌린다고 막 너무 많이 눌렸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근데 또 고점 올라가요. 고점은 또 올라가니까 있잖아요. 이게 좀 세게 맞냐 덜 아프게 맞냐 요 차이지 네. 결국엔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대차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게 여기까지 무조건 밀린다라는 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네. 제가 말하는 건 현대차는 여기까지 떨어져요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도 눌려도 이상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접근 전략을 잡으면 이왕이면 바로 올라갈 거라는 생각보다는 안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미리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한번 사고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여기 중간에서 한번 이렇게 총 3번을 내가 사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과 그냥 사놨는데 아 왜 자꾸 빠지지 하는 거랑은 완전 투자의 느낌 자체가 다른 거예요. 마인드 자체가 달라지죠. 그리고 네. 지금은 코스닥이 이렇게 돈이 쏠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코스피의 자금이 이탈하는 건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대신에 내가 좀 길게 본다라는 관점이라면 이럴 때 네. 모아가는 거고 그냥 지금 나는 빨리 회전율을 높여야 돼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쪽이나 중소형주 주 쪽을 보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고공행진을 했지만 코스피가 약간 주춤하면서 대장격인 현대차도 약간은 눌릴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반의 법칙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주가 추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주간으로 순매도하고 있는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일 순매도 종목들은요. 네, 여기에는 삼성전자 올라와 있고요. 또 제약바이오주가 무려 4종목이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D&D 파마텍 등 오늘은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알테오젠 오늘 4%나 반등세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계약 규모가 사실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달려주면서 함께 주가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D&D 파마텍도 강합니다. 무려 9%대 강세고요. 메지온도 무려 18% 두 자릿수 초급등 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주가 최고가 랠리 보여주고 있죠. 임상 3상을 끝까지 완주하고 신약가치 현실화를 추구하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름 테라피틱스도 함께 올라와 있고요. 2차 전지를 끌어올렸던 로봇주도 함께 달려주고 있습니다. 3위의 로보티즈 무려 11%라는 강세 보여주고 있고 9위의 삼현도 최근에 며칠간 조정받았다가 다시금 3%대 반등 보여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삼성전자 저희가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다, 할 거다라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퀄 테스트 통과한다 어쩐다라는 소식 많았는데 이제 정말 납품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하겠죠. 근데 네. 제가 매번 말하지만 네. 전 뉴스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쵸. 지금 네. 그 얘기가 사실 삼성전자도 되게 계속 좋게 말하고 있는 네. 사람이잖아요. 뭐 사실 그런 거 이미 다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을 한다라는 건 네. 전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어허.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남들 다 보고 똑같은 거 보고 그게 어떻게 매수의 근거가 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보는 건 앞선 현대차랑 비슷한 관점으로 봐야 돼요. 삼성전자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재료는 네. 사실 HBM 반도체를 뭐 그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이게 아니라 파운드리에 대한 것과 시스템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에 대한 건 나오지도 않았고요. 또 네. 메타의 스마트 글라스, 차세대 하드웨어 기기, 삼성의 VR, XR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재료도 계속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만들어질 재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 얘기하면 또 한 30분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고점 지금이 고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과열 국면이기 때문에 언제든 잠깐 쉬어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집중된다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코스피 쪽에선 자금이 이탈해야 돼요. 그럼 코스피 쪽에서 자금이 이탈하면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네들이 횡보하면서 버텨주면 다행인 거지. 얘네들이 빠진다 그래서 그게 기겁할 만한 악재가 터졌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흐름상 자연스럽게 최근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너네 자금 잠깐 코스닥 좀 갔다 올게 하고 가는 거라서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를 접근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시점에 삼성전자가 좀 힘이 없을 때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 제가 계속 말하지만 지금은 어디가 고점이냐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고점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뭐 조금 눌렸다 가냐, 많이 눌렸다 가냐, 눌렸다가 좀 지지부진했다 가냐, 결국 이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새롭게 종목을 들어갈 때는 이 종목이 어디까지 도 눌렸다가 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돼요. 거기까지 안 눌리면 다행인 건데 거기까지 눌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투자 전략이 좀 더 보수적, 안정적으로 될 겁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 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좀 중요 지지 라인이라고 하면은 한 14만 원, 14만 1,000원, 14만 2,000원 이 자리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계속 고점을 올릴 겁니다. 그럼 지금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볼린저 밴드 상단 한 14만 한 2, 3천 원 정도까지 분할로 잡으시고 거기 이탈했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좀 지지부진한 횡보 아니면 운 나쁘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도 지금 주봉에서 급격한 상승의 절반 조정 주면 어디죠? 12만 6천 원, 12만 7천 원. 너무 여기까지도 많이 빠져요. 네. 이게 너무 많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흐름이라는 게 네. 이런 느낌으로 추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13만 원 정도까지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럼 삼성전자를 지금 들어간다면 여기까지 염두한 분할 매수 전략을 잡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온다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고점이 어디냐? 고점 어차피 지금보다 더 높아질 거예요. 근데 알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 에이 그럼 몰빵 했다가 이 자리 진짜 오면 여러분들 못 버텨요.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네. 막 삼성전자 추천한 사람 잡으러 가고 싶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빠질 거 생각하면서 분할로 접근하시면 평단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실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삼성전자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은 현대차와 비슷한 좀 모멘텀으로 봐야 된다. 조정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은 뭐 과열 국면은 맞지만 고평가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려드린 지지선 깨지 않는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고수들의 선택을 좀 저희가 파헤쳐 봤는데요. 우리 찐 고수인 대표님의 오늘장 종목 궁금합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게 맞을까요? 말했지만 저는 이제 이미 올라가거나 주목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리 좀 사자. 다음을 준비한다 생각. 아마 얼마 전에 여기서 가온칩스 말씀드렸을 네. 거예요. 아까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 오늘 지금 목표가 체결됐다고 오, 고맙다고 하시던데 네네. 뭐 가온칩스처럼 지금 당장 안 가요. 그때도 뭐 가온칩스 바로 갔나요? 한 아니죠. 일주일 정도 있다 가는 거. 네.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기 쉬운 종목으로 뽑다 보니까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오키스전자입니다. 이 종목도 예전에 공략했다가 목표가 도달한 종목 아닌가요? 그렇죠. 먹고 나왔죠. 근데 뭐 재공략인가요? 그렇죠. 보통 같으면 올라가면은 뭐 네. 계속 수익률 얹어가지고 막 맞아요. 추천 맞아요. 시점 대비 제가 뭐 100% 수익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저는 그렇지 목표가 않습니다. 찍으면 그걸로 제가 준 건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들 다 팔았겠지. 그걸 네. 들고 있겠어요. 그럼 새롭게 각이 보일 때 또 추천을 하는 편인데 어허. 오키스전자 같은 경우도 현 네. 시점에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주입니다. 결국 시스템 반도체라던가 로봇 이런 차세대 하드웨어 기기들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반도체들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랬을 때 테스트 장비는 필요하거든요. 오키스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중소형주를 잡는다라고 하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중소형주를 잡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쪽이 좀 눌림세를 보여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반도체 섹터도 같이 좀 눌림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킨스전자가 뭐 바로 올라갈 거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래로 좀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9,500원? 9,500원에서 9,600원 정도 60일선까지 만나는 거 이거 염두하시면서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1,8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찍으면 또 한번 눌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 절반 정도는 털어내시는 게 좋고 9,500원 사실 60일선 이탈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여기 이탈하면 좀 재미없어질 수 있으니까 약간은 좀 비중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도달했던 오킨스전자 다시 한번 저희가 재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11,800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온칩스 축하 하시면서 또 어떤 분은 내 계좌에는 지금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로봇 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어디로 좀 가면 될까요? 빨리 들어오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어요. 빠르게. 사실 와서 글 보시면 아실 네. 거예요. 저는 그냥 단순히 어떤 뉴스가 있으니까 이 종목 사세요가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걸 좀 미리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2차 전지의 눌림을 공략해야겠죠. 네. 만약에 2차 전지가 눌린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눌릴 수 있고 그랬을 때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다 제가 틈틈이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혼자 시장에서 좀 소외감 느끼고 있다. 그리고 좀 주식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그냥 남이 시키는 거 사세요 파세요가 아니라 좀 시장의 흐름을 내가 알고 시장을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래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서 소외감 느끼시는 분들 모두 아래 QR 타고 들어가시면요. 매일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인시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